안녕하세요. 김영롱 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융합적 평판입니다. 요즘 대학원 진학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고학력 사회로 접어들었고 극심해진 청년 취업난은 대졸자로 하여금 대학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대학 졸업이라는 간판으로도 출세길이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사정은 좀 다릅니다. 대졸자는 너무 흔해졌고 대학 졸업은 그 어떤 경쟁력으로도 작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대졸자들이 상대적으로 평준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좀 더 차별화된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대학원 진학률 상승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극심한 취업난도 한 원인입니다. 취업난과 대학원 진학률은 비례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회로의 진출이 어려워진 대졸자들이 대학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력이 좋다고, 토익 점수가 높다고, 자격증이 많다고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모두가 고학력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는 스펙보다 강력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돌파구가 융합적 평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력서 한 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고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실성인데 이것이 평판 조회를 해보면 더욱 설득력이 생깁니다. 평판이란 것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행동과 궤적에 따른 주변 사람들의 비평이라 해야 할까요? 사실 20대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년기를 보내고 대학생활을 했다면 그 친구는 대단히 전략적인 친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친구는 내가 예상하기엔 반드시 멘토가 일깨워줬을 겁니다. 최근에는 대학 면접, 취업 면접을 할 때 중요한 자리에 쓰여질 사람은 특히나 인성 파악을 위해 융합적 평판을 조사하는데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인생을 나아가는데 평판이 좋지 못함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평판 관리에 신경을 써야 취업 중에 경력직 재취업인 경우에는 경력기술서에 과거 수행한 프로젝트를 나열하거나 사업 제안서, 기획안, 포트폴리오 등을 준비해 자신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들어서는 인성이나 성실성 같은 주관적인 요소들도 평가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한 분야의 전공 지식과 타 분야의 전공 지식까지 섭렵해야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는데 그 밑바탕은 여러 분야를 결합시킨 융합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옛 직장 동료라 상사에게 지원자의 대인관계, 근무 태도, 이직 사유, 조직, 적응력 등을 묻는 평판 조회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특히 평판은 경쟁이 치열할 때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결정타가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할지라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남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변의 평가는 냉혹할 뿐더러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는 말처럼 언젠가 그 잘난 코가 부러질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젊을수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판을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특히 대한민국 대학생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바로 앞을 보면 스펙에 치중해야겠지만 멀리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평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판이라는 힘이라는 책에서 보면 평판 관리의 3원칙이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 긍정적인 조직 마인드, 좋은 인간성,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통합적 마인드가 필요한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평판 관리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평판 관리라는 건 도덕 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 정이 가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일하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이죠. 성품에 있어서 갖춰야 할 융합형 인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극작가 존 구아레의 희곡 6사람 건너를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사람도 6사람만 건너면 다 연결된다는 것이죠. 다만 6명을 거쳐도 본인이 필요에 의해 인간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공한 인맥 형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행동이나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얻을 수 없고 평판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하는 생각까지 어떻게 관리하나 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물론 남의 생각까지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겠죠. 다만 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남들이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나와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일을 좋게 평가하게 되면 사업도 성장하고 수익성까지 높이는 효과를 불러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평판을 주위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평소 때 신뢰를 잃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인생의 나쁜 평판으로 인해 치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거치게 되면 수레바퀴처럼 효과처럼 가속도가 붙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개인이나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으므로 평판이라는 이 두 글자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행여 실수로 후회할 만한 행동을 했다면 즉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한 고백이 그 죄의 양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겸손한 사죄로 비판을 인정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도 없을 듯 합니다. 저는 인생과 비즈니스를 복잡하고 모순덩어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걸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위기가 있어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정진했을 때 더 빛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보복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훗날에 대가 즉 보복을 치른다고 하더군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얄팍한 수를 써서 그때만 넘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시간이 흐르면 자신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통합적 지식을 통해 섭렵하고 바르게 세울 때 긍정적인 융합적 평판으로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리더십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